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 같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코끝도 좀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주변에 아이들 열감기에 앓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각별히 가족들의 건강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의 아빠 표진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사춘기 아이들의 얘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사실 요즘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슴을 많이 졸이게도 하고 또 많이 불안하게도 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아동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모 진행하면서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시청률이 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님들께서 좀 다루기 불편한 진실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정말 남의 아이, 남의 집 얘기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는 덮어놓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방송이 아마 내 아이와 또 남의 아이, 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탁틴네일의 이현숙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시자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이신 배승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과장 좀 보태서 진짜 이웃이면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앞에 잠깐 장 보러 갈 때 누구 엄마 우리 애 좀 맡겨줘, 애들 좀 봐줘 이렇게 하고 맡기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더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이만큼 정말 많이 팍팍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경찰청 작년도 통계만 봐도 한 해 2,054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하루에 3건 정도 발생한 셈인데 사실 신고율은 성범죄의 경우에 한 10% 미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에 30건 이상이 사실은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건 네, 이상.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30분에 한 건씩 미성년자 네. 성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성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가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센터 통계를 보면은 한때는 이제 한 70%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실 신고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으로 지속될 때는 앞으로가 사실은 더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아동 성범죄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추세를 뉴스를 보나 통계를 보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는 어떤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아동 성범죄 전문가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 말씀이 한 10여 년 이상 꾸준하게 노력을 한 이후에 이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변했다. 아마 한국도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 비교하자면은 성희롱이나 성범죄는 아직도 일반 범죄보다는 가볍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이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범죄자들 보면은 집에 아동 음란물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통계를 봤을 때는 그 성범죄자들 40%가 아동 성범죄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요. 예. 연구를 해보면은 성범죄 이런 가능성이 포르노를 오랫동안 음란물을 볼수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뇌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SNS, 스마트폰,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아닐 때도 벌써 이제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빨리 배포가 되기 때문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음란물을 처음으로 이제 성교육을 받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범죄 가능성이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정말 미성년 가해자들도 많아진다는 것이 정말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마다 방법, 대안 이런 거를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뭔가 부모들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해소될 만한 얘기를 별로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선은 요즘은 성폭력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어머니께서는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신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끔찍해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언론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그 흉악한 범죄는 많지 않고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제 아이들 주변만 잘 안전하게 만들어줘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 뭐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걸 보면 성인 여성들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훨씬 힘도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런 데 노출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정말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한데요. 실제로 아동 성폭력과 관련돼서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가 하루 걸러 벌어지는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심정은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 기사를 보실 때? 답답하죠, 그냥.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도 모르겠고, 두렵고, 그리고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사실 딸을 키우기가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났다고. 그럼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하고 인사하고 애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되고 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게 너무. 가해자들의 뒤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서 성폭력 문제만 항상 대두가 되고 저희가 더 궁금한 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더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정말 무서운 범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사회적 이슈거리밖에 안 되는 게 좀 불만이에요. 성폭력에 대한 기사가 나오냐, 뉴스나 네. 그런 걸 보시거나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성폭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성폭력이 뭔지 자체를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뭐 몸을 터치하는 게 성폭력이야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성교육이 돼 있지 않은 애들한테 성폭력이 뭔지 생각한다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걱정이 되는